네, 2024년 8월 19일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종목 AS 할 게 좀 많아갖고 그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0.86% 하락한 267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27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을 뭐 미국 보면은 기대를 좀 해봤지만 뭐 미국 쪽에서도 미 선물이죠. 약세를 좀 기록을 하게 되면서 국내 역시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반도체가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기계, 전력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해운, 에너지 이쪽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2차 전지도 약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뭐 버티지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밸류업 관련주인 은행, 증권, 보험은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건설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제약 관련주가 최근에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오늘도 역시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는데요. 개인들만 매수를 했습니다. 1.13% 하락한 777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엠폭스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KP온이라든가 시젠, 파미셀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전고체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오늘 이슈가 됐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 다음에 은행 이쪽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뭐 실적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주는 카타르도하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타결되지는 못했는데 미국이 새 휴전안을 제시를 했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휴전이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아마 이슈가 많이 됐던 종목이 코로나19와 연관된 회사들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품귀 현상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9월까지 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 표시가 좀 안 됐는데 코로나19 관련주 마스크 원격 진료 비대면 주류 이거는 뭐 순세경제 관련주죠. 제가 그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은 8월 말까지 일단 지켜봐야 된다. 프랑스부터 시작을 해서 선수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2주 잠복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확산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잘하면 추석 이후까지 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9월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에어컨을 언제까지 킬지가 관건이에요. 만약에 9월까지 덥다라고 하면 에어컨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효과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석 때도 아마 2020년과 비슷한 그런 흐름이 한국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 온라인 교육도 코로나19 감염된 학생의 경우 증산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조선 기자재 업체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7일까지는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제가 관심 종목이 안 나와서 얘기를 안 해드렸고요. 오늘 위주로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마젠이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요. SAMG엔터, 쌈지엔터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일단은 목표가를 도달을 했고요. 뷰노가 타이밍이 오늘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방송을 했죠. KPS 그다음에 HK노에 인텔리안 테크 그다음에 SBB테크 관련주들이 오늘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는데
오늘 먼저 소마젠을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6,300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노트가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죠. 엠폭스 관련주로서 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바이오노트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6,200원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까지는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이 만약에 오늘 고점을 돌파를 한다. 뭐 제가 이거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드리는 거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더 끌고 가셔도 무난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즉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7,000원 부근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고점을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뷰노는 제가 그 8월 12일 날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오늘 살짝 단기적인 저항을 돌파할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1차적인 매수가 진행이 된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6,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건 45,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45,000원 목표가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KPS 저항을 돌파를 했죠. 저항 돌파를 했고 6,650원이 단기 목표가로 형성되어 있고요. 현재 손절가는 5,650원입니다. 5,65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HK노엔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42,500원을 돌파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단기적인 저항은 45,000원대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2,500원이 매수 타이밍이자 이제는 손절 타이밍으로, 손절은 아니죠, 보합이니까 이 가격을 매도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돌파한 거는 그 가격이 이제 지지가 되는 거예요. 지지가 되는 거니까 42,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텔리안 테크도 역시 저항 부근에서 움직였는데 오늘 소폭 상승을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61,500원이 단기적인 목표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뭐 61,500원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 부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근이다. 그리고 SBB테크 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요. 하락하는 추세 돌려냈죠. 하락하는 추세도 돌려냈고, 뭐 단기적으로 전 고점이었던 23,000원, 2,000원 그 부분까지 좀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SBB테크도요,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고, 추세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수했던 종목들, 목표가 도달했던 종목들 위주로 언급을 좀 해드렸고, 차트를 통해서 이제 5% 위아래로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19일 날 잘못되어 있네요. 이게 바이오노트가 오늘 매도 타이밍에 나온 거거든요. 수정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그리고 보게 되면 미래반도체가 8월 14일 날 매수를 했는데 6% 밀렸죠. 요거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솔브레인 홀딩스가 8월 16일 날 매수되고 5%가 밀렸습니다. 요것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 이상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쌈지엔터입니다. 쌈지엔터. 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날 제가 단기 목표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조정을 받고 이제 11,600원 수준이겠네요. 11,500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11,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1,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적자폭은 축소가 됐죠. 그러면서 올해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쌈지엔터 손절가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CS 윈드는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온 만큼 뭐 향후에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일 NDR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ND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21일 날 리포트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2,500원에 이탈하지 않으면 버팁니다. 62,000 오늘 저가죠? 오늘 저가 62,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반도체 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8월 12일 날 이날이죠. 이날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이날 매수 타이밍에 나온 거고요.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소폭 뭐 손실이긴 합니다. 손실이긴 한데 뭐 조금 더 버티셔도 무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를 제가 얼마를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14,600원, 14,600원 이탈가를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14,6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 나오다가 조정받은 종목들이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이수화학, 한빛, 레이저인데 이 종목들은 뭐 이수화학이 타이밍이 안 나왔고 레이저 머티리얼즈라든가 한빛 레이저가 타이밍이 나왔는데 뭐 지금 옆으로 그냥 누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매수한 종목 중에서 솔브레인 홀딩스가 나왔는데 거래량 없는 조정이죠. 전 고점이 여기 있었고 이 고점을 돌파를 했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건데 뭐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손절가를 53,000원을 제시해드렸어요. 53,000원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버티셔도 괜찮습니다. 손절가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5% 이상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요거는 수정을 해드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나머지는 손절가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안국약품, 동국CM, C큐브, 유바이오로직스, 뉴로메카 이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저항 돌파하려고 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저항 돌파. 그래서 오늘 고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거 차트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점이 8,080원이었죠. 이 8,080원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8,080원 매수. 손절가는 7,950원이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이 가격이 되겠죠. 8,650원, 8,650원이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8,650원.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아마 코로나 관련돼 갖고 그냥 종목이 소폭 상승한 걸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국CM. 동국CM은 주봉으로 보는 게 편합니다. 주봉으로 보면 전 고점이 여기 있고요. 7,930원이겠죠. 7,930원. 조금 남았는데 7,930원을 돌려내면 전 고점을 돌려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횡보하는 걸 돌려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되죠.
추세 전환이 되고, 목표가는 그냥 10,000원 잡으시면 되겠네요. 목표 10,000원. 그 다음에 7,930원을 돌려냈을 때에 4% 손절가를 잡습니다. 4% 손절. 이렇게 되면 돈국 CM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C큐브. C큐브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어졌고,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을 지금 돌려내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수적으로 간다 가정을 하면, 조금 더 낮춰볼게요. 요 가격 8,2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8,200원 8,200원에서 8,400원 사이. 매수 타이밍은 이거를 돌려내야지 박스권을 돌려내는 거죠. 이건 안착시 매수입니다. 안착시 매수. 안착시 매수를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시장이 상승을 하고 60분봉상 상승하고 조정받고 60분봉상으로 다시 한번 돌려내야 돼요.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6,200원이 손절가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0분봉상으로 올라갔다가요, 조정을 받았는데 6,200원까지 조정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6,200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60분봉을 다시 한번 돌려내는 가격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혹시 그럴 경우도 있어요.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죠. 그러면 이 돌파의 60분봉이 이때가 매수 타이밍에 나오는 겁니다. 이때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엄청 헷갈릴 겁니다, 아마. 처음에 돌려냈을 때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요거 타이밍 잡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만약에 싫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이건 일봉으로 봐야겠네요.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고요. 매수 타이밍은 요 가격 12,200원이 매수 타이밍, 매수. 조정시 매수라는 거죠. 11,800원. 죄송합니다. 11,700원이네요. 11,700원이 손절가가 되겠죠. 목표가 단기적으로 14,000원 목표가입니다. 참고로 딱 14,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돌려냈다가 바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그것까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 부근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뉴로메카는 제가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타이밍이 한번 제대로 다시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수 타이밍은 여기 나왔죠. 24,600원 24,600원 돌파할 때 손절가는 4% 잡는 게 낫겠죠. 손절가 4%. 단기적인 목표가 요 가격이죠. 31,0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31,000원이 목표가. 그래서 24,600원 돌파 시에 31,000원 목표가 잡고요. 손절가 4%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온 종목 5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아직 매수 타이밍은 안 나왔고요.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메카는 반기 기준 누적 매출 11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3만 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까지 올라올 가능성을 더 염두를 해두고 매매를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29,500원 29,500원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뭐 빠르게 종목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웬만하면은 25분을 안 남기려고 뭐 섹터에 대한 내용 좀 제외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은 블로그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8월 19일 월요일인데요. 시장은 하락했지만 테마 따라 가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